역시나 경기 하락 기조 유지인데 금리나 환율이나 수출이나 뭐 하나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렵네요. 하반기 금리가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은행 총재도 매번 이런 엄포라 그럴까요? 약간 경계해라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나 이걸 오르면서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는 이미 반영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지금 오르게 되면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는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 금리 못 올립니다. 뭐 오늘 기사는 지난주하고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쪽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미국 쪽 금리 올리는 것도 뭐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갑자기 오늘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뭐 그래서 지가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저는 미국 쪽 금리는 크게 뭐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된 대출 금리나 이쪽은 반영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7%가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꼼짝 않고 원래 3%, 3.5%였던 금리가 대출금리가 뭐 4%였다가 뭐 어떨 때는 뭐 3%대 후반까지 갔다가 주담대가 오늘은 또 7%까지 갔다고 하는 거 보면 이미 그걸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금리 이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요. 저는 경기 상황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경기의 그 어떤 흐름, 상황 이런 것들 좀 보셔서 내년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낮은 2%대 초반이에요. 초도 아니죠. 그냥 2%인 것 같아요. 그냥 명목상 2%를 살짝 넘게 전망하고 있던데 그 정도 경제 성장률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대출금리 7%를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저기 강동구 투자자도 거주자도 아닌 1인인데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질문 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뭐 같은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동 헤리티지라고 내년이죠. 2024년 6월쯤 준공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한 1300세대 조금 안 되죠. 한 세대인가 부족하던데 1300세대 되는 대형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 생태공원역이 들어와요. 9호선 보훈병원에서 연장돼서 생태공원역, 한영외고, 고덕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4단계 공사 중인데 투자로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도를 좀 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동 헤리티지 자이죠?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위치를 보시면 어디하고 비슷하면 강동구에서 비슷한 입지가 있어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라고 있습니다. 명일역하고요. 고덕역 사이에 있는 건데 그쪽을 한번 보시면 입지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30평대가 한 12억, 25평대가 한 10억 초반? 중반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입주권이, 분양권이죠. 분양권이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입지로 보면 그렇게 아주 베스트하다라고 저는 판단되진 않아요. 물론 생태공원역이 2028년인가요? 2027년, 28년 이때쯤 연장선이 뭐 개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봐도 2030년에 까지는 공사를 끝내준다고 보고요. 매번 늦어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교통은 좋습니다. 교통은 좋은데 그거보다 약간 상급지라고 하는 고덕 쪽의 그 그라슘이나 이거보다 입지가 상급지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싹 펴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0평대 12억 정도 입주권이면 분양권이죠. 분양권이라고 하면 중도금 이자 내시고 취등록세 내시고 입주하셔서 원가로는 한 14억,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면
만족도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의 롯데 캐슬퍼스트하고 가격대를 비슷하게 비교해 보시면 들어가는 전체 여러분들 투자되는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시면 그게 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좀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이랑 아이파크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 괜찮을까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번이 아시는 대답 아닐까요? 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는데 물론 건설회사도 그렇고 건설 업종에 종사하시는 감리나 또 인허가 관청이나 관리 감독 관청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원칙대로 지어주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공사비도 다 지급했고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또 발주를 한 건데 이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고 나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뭐 아이파크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지어놓은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뭐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더 먼저 알아서 보수를 하든 다시 지어주든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공포는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회복력 끝내주잖아요. 잘 지어줄 겁니다. 잘 지어주고요.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할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히려 이분은 더 좋으신 거 아닌가요? 본인 입주하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런 문제가 좀 다 노출돼서 내 아파트는 안전하게 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좋은 아파트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더 로드캐슬 대출금 없이 현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해도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분한테? 대체 왜?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이거 오피스텔 분양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오피스텔 폭망한다고 다 난린데 그리고 이 시점에 오피스텔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풀어주고 지금 규제도 아직 해지도 안 됐는데 굳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말립니다. 많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상도동 두산 위브 1차 33평입니다. 매도하고 개포 DH 퍼스트 20평대나 송파 헬리오시티 20평대를 갈아타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도동 두산 위브 매도하는 것 찬성. 개포 DH 퍼스트 20평 갈아타는 것 찬성. 헬리오시티 20평대 갈아타는 것 반대. 대답이 되셨나요? 네. 다음 분은 이분은 또 송파구의 시티 극동 문화재보 때문에 그 사선으로 지은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재건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재건축? 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 재건축해서 사업성 나오겠습니까? 용적률이 280%인가? 상당히 높던데요. 그걸 뭐 상업지로 올려줄 것도 아니고 해봐야 요즘에 지금 올려주는 게 300%인데 사업성 안 나오겠죠.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뷰 좋은 한강변 아파트를 거듭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리모델링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리모델링을 할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임대기간 끝나도 5% 이내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셔서 이거 임대료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최초 계약 포함해서 10년간은 5% 이내에 상향하는 룰 적용되고요. 10년 후에는 새로운 계약할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불편한 룰인 것 같은데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기도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법도 그렇고요. 규제라는 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그 규제를 위한 규제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송파 5금 현대아파트는 어떤지요? 그냥 저는 보통이라고 봅니다. 상중하라고 보면 중 정도로 봅니다. 5금 현대 같은 경우는 3호선 연장 정도가 호재일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뭐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진 않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재건축 이슈죠. 뭐 그쪽 한양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재건축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업성도 뛰어나거나 또 내가 그게 투자 가치로서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0억 이상 비용을 들여가지고 들어가는 아파트를 굳이 뭐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기다리시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새 아파트 가십시오. 저는 그걸 더 추천드려요. 당산동 강변내미안 거주 중인데 여의도로 언제쯤 갈아타면 될까요? 두 개를 딱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보유하고 계시고 하나는 매입하고 싶은, 옮겨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과감히 버리고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시점은 매각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지금 매각해놓고 일단은 좀 들고 계시다가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기에는 여의도가 조금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춤주춤할 때가 올 거예요. 왜? 아직들 이제 주민들이 지금 기대에 이게 많이 차 있거든요. 근데 막상 조합이나 이렇게 사업 진행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높은 쪽이 조정을 받을 텐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분당,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쉬운 질문하셨어요. 분당을 가신다고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방이동을 가는 게 맞겠죠. 분당보다는 방이동이 맞고, 방이동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청담 진흥 뭐 이런 데가 낫고 뭐 그런 거죠. 분당이 상급지인가요? 방이동이 상급지인가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 또는 경제서적 입문에 재미를 붙일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읽어보시라는 책이 있죠. Just Keep Buying이라고, 그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그런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점 가면 여러 눈높이에 맞는 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대형 서점들 가면 있으실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저기 건물 투자 비밀 노트도 한번 보십시오. 네. 옥스통 파크힐스에서 투자 목적으로 추천할 만한 지역과 아파트 부탁드릴게요. 이건 너무 광범위하시다. 이거는 다음에 조금 가시고자 하는 위치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진짜 광범위하게 질문하셨어요. 서대문구 북가자 9구역 재건축에 거주 중인 조합원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까요? 이렇게 하셨네요. 은평구죠? 은평구도 그렇고요. 서대문구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인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상암동하고 연계돼서 그 주변에 수색역 주변으로도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있죠. 개발도 많고 거기에 이제 가련지구, 뭐 대조동, 그다음에 창릉신도시 여기까지 계속해서 성산도 있네요. 성산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계속 소외됐던 지역들 위주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은평구 쪽 주변은 다른 지역 자치구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빨리빨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저는 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위주로 이왕이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주 유망한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자금이 적은 청년이라 좀 저렴한 곳 매입 추천요 이러시면서 상계, 등촌, 뭐 구로 이런 6, 7억 정도를 말씀하시네요. 가양동은 어떠세요? 가양역 주변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촌 주공도 괜찮아요. 등촌 발산역 주변으로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서 새로 뽑힌 구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가양역 주변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 6, 7억대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평택에서 안성 IC 근처 한 상가주택입니다. 토지를 사서 건축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대출이 많아 가진 거 다 팔아 대출 일부 상환 계획 중입니다. 주변보다 투자 금액이 높아 시세 차익은 향후 경제가 좋더라도 마이너스가 뻔한 상황이에요. 건물 노후 되기 전에 매각해야 할까요? 일단은 첫째, 매각하시기 전에 임대 수익을 높일 방안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주변에 임대료나 이런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어떤 컨설팅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시기가 지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은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 임차인들을 조금 틀을 높여서 또 잘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굳이 매각하셔도 손해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은 임차 구성을 다시 한번 일단 1차적으로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각 시점은 내년 이후로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점을 좀 참고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내년에도 이 금리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어찌됐건 부동산은 또 조금 반등 아닌 반등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는 임차 구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